법무사 2차 형법 강의 이제 OT를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법무사 2차 형법 강의 담당하게 된 장승일입니다. 자, 이제 2차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형법 이제 두 가지를 우리 형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형법입니다. 형사소송법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스타일이고 이것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숙지시켜 드릴 내용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방대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형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철학적인 부분들도 많고요. 실제 뭐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보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너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고의, 과실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니까 막막한 것도 있고 혼자서 아마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거고 또 이 시험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법무사 시험, 법무사 시험에 맞게 또 공부를 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또 합격을 해서 나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마지막에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2차 시험 다 뭐가 나오냐면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약술하는 거 우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보면은 뭐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나 이런 데서 뭐에 대해서 써라. 간단하게 뭐 쓰시오.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은 우리 형법 문제는 최근의 문제들은 거의 이제 약술 문제는 다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뭐가 나오냐면은 사례 중심이에요. 사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건을 쭉 이렇게 적어 놓고 가배제책을 논함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사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론을 그냥 뭐 의, 요건,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시는 거 이런 거는 한 90년대, 8, 90년대까지 뭐 2000년대에도 뭐 초반까지 좀 있었지만 그때 법학을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그 시절에 법학이라고 하는 건 의, 요건, 효과지 이러면서 계속 외우려고 하면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다 이제 사례형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항상 사례형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이 이론이 사례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례는 교수님들이 그냥 뜬금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판례 사안들이 판례가 사실은 사례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판례라고 해서 판례 원문을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도 세상 사는 이야기가 지금 다 적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공부를 하는데 그 사례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뭘 공부한다는 거냐? 판례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판례. 근데 그 판례는 또 옛날 판례가 아니라 최근 판례, 특히나 우리 법원 관련, 법원 행시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쪽은 굉장히 이제 현재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의 판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오래 보면은 올해 판례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면 작년도 판례 한 2년만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올드한 판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도 굉장히 좋은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뭐 2년, 3년 전의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버렸다든가 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은 형법의 어떤 틀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이거 최신 경향을 다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걸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판례 하는데 나름대로는 최신 판례 요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최신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무조건 이것만 전념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론적인 틀이 이제 안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 강의로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공부하려면은 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도 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론 공부를 하면서 너무 여기 이제 집착해가지고 형법이란 이런 거지 뭐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틀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고의가 뭐야, 과실이 뭐야, 인과관계의 착오가 뭐야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고의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의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과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둘의 관계도 알고 있고 그래야 이걸 고의범으로 볼 것인지 과실범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내가 써 나갈 것인지 이게 지금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례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최근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형법 총론 공부할 때 이해는 반드시 하시라. 이해는 적절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요 이론에 집착하지 마시라. 근데 혼자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뭐 절차법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하지만 형법은 아마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뭐 경험도 많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형법 총론책을 읽을 때는 특히나 이제 강론은 그나마 읽을 수 있지만 총론책 같은 거 읽을 때는 한글로 쓴 외국 서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실 건데 제가 적절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정리해 주는 그 부분들만 잘 정리해 나가시면은 뭐 강론에서 우리 사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이제 믿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결국 답안지에는 뭘 써야 되냐면 여러분 판례 문구를 써야 됩니다. 사안에 이제 사건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사례가 판례 사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문제 자체가 대부분 판례에 의함 이렇게 돼 있고 다수 의견에 의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 판례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한두 줄로 적어져 있습니까? 뭐 몇 장씩 적어져 있기도 하고 뭐 최소한 뭐 한 장 정도는 쭉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답안지에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수많은 책들 여러분들 봐보시면 내가 이걸 나보고 이거 쓰란 말이야? 예. 안 돼요. 근데 책이기 때문에 이걸 대충 뭐 두 줄로 이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뭐 판례도 조금 더 이제 원문을 좀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결국 시험장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핵심 판례 문구를 두세 줄로 다 요약해가지고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가지고 계속 그걸 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남거나 뭐 좀 이제 공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말을 좀 덧붙이는 겁니다. 덧붙이는 거.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장력이 좀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 문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판례 저런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 원문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연습. 예. 그리고 그거를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써야 됩니다. 손으로 내가 못 쓰면 끝장이에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면은 뭐 암기가 될 것, 이해가 되면 암기한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먼저 나는 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서 일단 쓰셔야 되고 쓸 수 없으면은 내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이게 써놔야 됩니다. 책상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쓸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독서실이나 이런 데 앉으셔가지고 보고 쓰더라도 계속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가지고 이거 나오면 내가 이 논점이 나오면 내가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를 정리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틈틈이 제가 이제 우리 교재하고 별개로 해서 첨부 자료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에 맞춰가지고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더 줄이실 수 있으면 더 줄이세요. 키워드 위주로 더 줄이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이걸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줄로 암기를 해놨으면 시험장에서는 공부가 이제 계속 된 거니까 그걸 늘리는 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두세 줄로 늘리는 거는 거기다가 뭐 좀 부사 좀 넣고 뭐 비슷한 이야기 좀 구시렁 거려가지고 적어서 내면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답안 작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순서는 항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정당방위가 성립돼요, 무죄가 된다 이렇게 쓰면은요 조금 심한 채점위원들은 아예 형법에 A, B, C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빵점 날려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수업 같이 하시다 보면은 항상 이제 분석하는 틀이 먼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책임 순서대로 이제 가는 성립 요건의 문제가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항상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갑의 죄책을 논하라 그러면 갑이 무슨 죄가 되는지를 빨리 찾아보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답안 작성의 첫걸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간단하게 OT 시간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뭐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뭐 지금 거의 뭐 20, 30년간 좀 계속 형법, 형사법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판례는 계속 나오고 또 논리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시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슬렁슬렁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 요령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요령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에 부합하는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공부라고 하는 거는 1차하고는 좀 다르다. 객관식으로 찍는 시험하고는 다르다. 더군다나 우리는 형법을 또 1차에 그 1차 과목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공부하실 때는 다른 과목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장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